강백호, 26 한화, 박찬호, 30 두산 등 FA 최대어로 주목받던 선수들의 향방은 결정되었지만 이로 인해 FA 시장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FA 대여를 기대하는 선수들이 남아있다. 특히 두산이 27일 우한 개투 이영하와 4년간 총 52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우한 개투 자원인 조상우의 대우가 어떨지 주목받고 있다. 물론 두 선수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힘들다. 두 선수는 이번 시즌 70경기 이상 출전하며 두 자릿수 홀드를 기록한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이영하는 조상우보다 3년 젊으며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9월 30일 잠실 LG전에서 최고 150km에 이르는 강속구를 던지며 위력을 과시했다. 전체 커리어로만 본다면 조상우가 더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기아가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 2개와 현금 10억 원까지 내주며 조상우를 트레이드로 데려온 이유이기도 하다. 조상우는 올해 72경기에 나서 60이닝을 소화하며 6승 6패 1세이브 28홀드, 평균 자책점 3.90을 기록했다. 기아 불펜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선수였다. 하지만 시속 150km대의 강속구를 던지던 과거에 비하면 구위가 다소 줄었다는 평가다. 이번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10월 2일 인천 세스지전에서 1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한 조상우는 최고 147km를 기록했으나 대부분의 직구 구속은 143에서 144km대에 머물렀다. 정말이지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한 시즌이었다. 7월 동안 10경기 6, 3분의 1이닝 1승 1패 3홀드 평균 자책점 14.21이라는 심각한 부진에 빠졌던 조상우는 결국 2군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8월 중순에 다시 1군에 복귀한 그는 8월 11경기 7, 3분의 2이닝 1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 2.35로 모습을 가다듬더니 9월부터는 10경기 9, 3분의 1이닝 2승 2홀드 평균 자책점 0.00의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한때 5점대에 이르렀던 자신의 평균 자책점을 3점대까지 끌어내리고 시즌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그에게 아직도 불펜에서 쓸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박빙의 승부에서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핵심 개투라면 평가 기준이 결코 관대할 수 없다. 기아를 포함해 불펜 전력을 보강하려는 구단들이 조상우라는 선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게다가 기아는 베테랑 주축 타자 최영우와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도 FA 자격을 취득하면서 조상우와의 협상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비록 박찬호는 두산으로, 한승택은 KT로 자리를 옮겼지만 기아는 과도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아가 잔류시키며 계약한 내부 FA는 좌완 불펜 투수 이준영이 유일하다. 기아는 그와 3년 최대 12억 원의 합의를 보았다. 어쩌면 FA 시장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최고의 선수들의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그 다음으로 좋은 선수들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제 서서히 조상우의 순서도 다가오고 있다. 생애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은 조상우는 이번 시장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 인천공항 도착 장면에서 마주한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의 전언은 신중했으나 분명했다. 그는 조상우에 관해 제가 많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팀에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신중하게 전했다. 구체적인 협상은 프런트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 감독은 후반부 부진했지만 경험이 많고 위기 상황을 막아낸 검증된 투수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였다. 감독의 관점에서 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한 명이라도 더 보유하면 시즌 운영이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나 현장의 희망과 구단이 맞닥뜨린 현실 사이에는 차가운 간극이 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사정은 조상우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시장의 기준은 이미 정해졌다. 두산 베어스에 남은 이영하가 총액 52억 원이라는 것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조상우에게도 분명한 기준선이 된다. 순수 기록만 비교하면 조상우도 주장할 근거가 있다. 이영하는 이번 시즌 66.2이닝을 투구하며 14홀드, 평균 자책점 4.05를 기록했다.
반면 조상우는 60이닝을 던지며 6승 6패 28홀드, 평균 자책점 3.90을 달성했다. 홀드 수는 2배 가까이 많고 평균 자책점도 더 낮다. 통산 기록과 경험까지 더하면 조상우가 이영하보다 낮은 대우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당연히 조상우 측의 기대치는 52억 원.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과 그 시점이다. 이영하의 계약이 조상우에게 좋은 영향으로 작용해야 할 터이나 실제 기아 구단은 그 정도의 금액을 조상우에게 건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아니, 그 수준의 배팅을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아의 이번 스토브리그. 최고 목표는 분명히 우리 선수 확보이다. 그 중에서도 팀을 대표하는 최영우와 양현종의 계약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 최영우를 노리는 삼성의 공격이 생각보다 거셀 뿐만 아니라 기아가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은 최영우가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놓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야구계에 널리 퍼져 있다. 게다가 이번 시즌 8위라는 부진한 성적과 모회사의 재정 악화는 구단의 선택지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 샐러리캡, 범위 안에서 최영우와 양현종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현재 기아의 어려운 현실이다. 두 주축 선수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불펜 투수인 조상우에게 큰 계약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만약 최영우를 놓치게 된다면 기아는 그 순간부터 어쩔 수 없는 팀 재건을 시작해야 한다. 재건 중인 팀이 선발도 아닌 고액파의 불펜 투수를 데려갈 이유는 더더욱 없어진다. 외부 선수 시장을 노리는 것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조상우의 발목을 붙잡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그가 A등급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그를 데려가는 구단은 보호선수 20명 외에 보상선수 1인과 보상금을 기아에 지불해야 한다. 이번 시즌 28홀드를 기록했으나 여름 중요한 순간에 자주 불론을 저지르며 체력 부족을 드러낸 투수에게 유망주를 내주고 거액을 쏟을 팀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기아 내부에서도 조상우에 대한 필요성은 시즌 초보다 크게 줄었다. 이미 대체 자원들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먼저 2차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이태양을 선택했다. 또한 보상 선수로 이번 시즌 1군에서 33이닝을 소화한 홍민규를 뽑았고 트레이드로 한재승과 김시훈을 데려와 우한 불펜진을 보강했다. 거기에 부상에서 회복한 황동아도 합류했다. 여기에 신인 김태영, 이호민 등도 내년 팀에 도움을 줄 선수들이다. 전상현과 정혜영도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조상우가 없으면 불펜이 무너진다. 는 주장은 현재 상황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그 자금을 양현종과 최영우, 잔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임을 구단도 팬들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조상우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이다. 원소 속팀 기아가 적극 나서기 어려운 조건에서 외부 구단의 제안이 있어야만 그의 진정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는 매우 고요하다. 기아의 재정 상황과 팀 내 우선순위, 그리고 A등급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나 높게 버티고 있다. 물론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을 바라겠지만 팀은 그럴 여력이 없고 다른 팀으로 가려 해도 보상 규정이 걸림돌이 된다. 최영우와 양현종의 계약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 조상우에게 이번 스토브리그는 매우 추운 긴 겨울이 될 전망이다.